자, 그러면 토링 렌즈의 표기 전환하는 방법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S-2.5 디옵터, 구면 렌즈 -2 디옵터 콤비네이션 이제 조합을 해서 실린더 -1.5 디옵터, 원주 렌즈 1.5 디옵터, 축방향 90도인 이 렌즈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토링 렌즈의 표기법을 다른 표기법으로 한번 변환해 보시오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먼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기법은 어떤 표기법에 의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걸까요? S값 있고 뒤에 C가 -1.5잖아요. 그럼 S-C 표기법을 이용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S 플러스 C 혹은 CC 표기법으로 한번 표기 전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기법을 보고 이제 실제 어떤 형태로 지금 렌즈가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S는 구면 렌즈,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 값이 다 같은 동일한 렌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요. 그죠?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 값이 -2.5 디옵터로 동일하다. 그리고 이것과 콤비네이션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C-1.50 디옵터 AX 90축. 자, 그럼 먼저 축 방향부터 확인을 하시고요. 0이라고 하는 굴절력이 90축에 있구나. 그리고 이것과 직교되는 수직 방향의 굴절력과 -1.5가 있다. 이런 이제 원주 렌즈의 형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수평 방향을 두 개 더해주면은 -4 디옵터. 그리고 수직 방향을 두 개 더해주면 -2.5. 이렇게 각 경선마다 굴절력 값이 다른 토링 렌즈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렌즈가 바로 이 렌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이제 S 플러스 C랑 CC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S 플러스 C로 한번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플러스 C나 S 마이너스 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S 값을 먼저 적어 주셔야 되세요. S 값을 먼저 적어 주시는데 요거 -2.5나 -4 두 개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 되거든요. 근데 S 플러스 C 같은 경우엔 더 더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경선 중에서 더 값이 작은 것을 구면값으로 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경선 중에서 값이 더 작은 게 -4 디옵터니까 앞쪽에 -4. 전체적으로 굴절력이 -4 디옵터인 이 구면 렌즈 한 매와 컴비네이션 더해주는데 어떤 원주 렌즈를 더해줘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요거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에는 더 이상 굴절력 값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평 방향의 굴절력 값은 0이고 수직 방향에는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굴절력 값이 -2.5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1.5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2.5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실린더 렌즈는 플러스 1.50 디옵터 축 방향이 180도인 이 이제 실린더 렌즈와 이제 구면 렌즈가 조합이 되면은 요 동일한 렌즈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표기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S-4 C 플러스 1.5의 AX 180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신다면은 동일한 렌즈를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CC 표기법이 있는데요. CC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간단해요. 각각 해주시면 돼요. 요 굴절력 값 따로, 요 굴절력 값 따로, 이 이제 원주 렌즈 두 매를 각각 해서 이제 조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고 지금 -2.5 하면은 이 수직 방향에 -2.5가 존재하면서 반대쪽 수평 방향의 굴절력이 제로인 이 원주 렌즈랑, 자, 그리고 지금 수평 방향이 -4 디옵터이면서 이것과 반대 방향이 직교되는 방향의 굴절력이 0인 이 원주 렌즈랑 두 개를 더해줘. 더하면 어떻게 되죠? 수평 방향에는 -4, 수직 방향에는 -2.5 동일한 렌즈잖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더해줘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하실 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C -2.5
축방향 어떻게 될까요? 180, 그죠? 축방향이 항상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의 그 값으로 이제 기준축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컨비네이션 실린더 마이너스 4 디옵터 축방향 AX 90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매의 이 원주 렌즈를 두 매의 실린더 렌즈를 조합을 하면은 동일한 이런 렌즈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토링 렌즈를 S 플러스 C로도, S 마이너스 C로도, CC로도 이렇게 표기를 갖다가 전환을 해서 이제 표현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하나만 더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조금 그림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지 이제 축방향이 이제 90, 180이면은 가장 좀 심플하게 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산안시 같은 경우에 교정할 때는 굴절력 값도 사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축방향만 돌아가 있는 거지 다른 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축방향만 조금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가지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S 플러스 1.5 구면 렌즈 플러스 1.5 디옵터 렌즈 한 매와 실린더 렌즈, 원주 렌즈 C 플러스 1.25 디옵터의 원주 렌즈, 이제 축방향이 45축인 이 원주 렌즈를 두 개를 딱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토링 렌즈를 다르게 표기를 해봐라. 지금 여기에는 S 플러스 C 표기가 되어 있죠. S 플러스 C 표기. 그러니까 나머지 S 마이너스 C랑 CC 표기법으로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 보시게 되면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 보실게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구면 렌즈 S 플러스 1.5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겠죠. 나중에 축방향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1.5가 들어가 있는 구면 렌즈 3매와 조합을 해서 더하기 컨비네이션 해서요. 원주 렌즈인데 원주 렌즈의 축방향을 잘 보셔야 되세요. 자, 45축의 굴절력이 제로가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45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굴절력이 들어가 있는 이 방향은 몇 축이 될까요? 이 주경선에 있어서 강주, 약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굴절력 값은 요거에 대해서 90을 더한 135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항상 직교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렌즈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토링 렌즈의 형태 그대로 더해서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5축에는 지금 플러스 1.5에다가 0을 더하니까 그냥 플러스 1.5 디옵터만 굴절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과 직교하는 135축에는 플러스 1.5와 플러스 1.25가 더해져서 플러스 2.75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토링 렌즈의 형태이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S-C로 한번 표기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 지금 -C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경선 중에서 그 기준점을 정할 때 S-C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중에 큰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S 플러스 C 같은 경우 두 경선 중에서 기준을 더 작은 걸로 해서 구면값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해볼 건 S 마이너스 C니까 두 개 중에서 굴절력 값이 큰 거 기준 S 플러스 2.75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는 S 플러스 2.75 디옵터.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렌즈를 조합을 해줄 텐데, 자, 방향 잘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게 그려주시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렌즈의 형태가 요 렌즈의 형태잖아요. 요건데 이제 다르게 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135축에는 2.7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할 때 플러스 2.75이기 때문에 135축에는 굴절력이 0으로 더해질 게 없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굴절력이 0이 되는 거고, 지금 45축 방향에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1.5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75에서 플러스 1.5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25를 빼줘야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원주 렌즈가 조합이 돼야지만이 지금
위와 같은 토릭 렌즈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 표기를 해보면, 자, C-1.25 디옵터고 굴절력 제로가 몇 축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135축. 요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표기를 해도 동일한 이 토릭 렌즈를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기 전환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CC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죠? 그냥 각각 해주고 축 방향만 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거는 C 플러스 2.75 하고 굴절력 제로인 방향이 요 방향이 45축이죠. 이 실린더 렌즈 한 매와 그리고 C 플러스 1.50 그죠? 에다가 축 방향이 요 방향은 135니까요. 135축인 이 실린더 렌즈 한 매를 두 매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면은 똑같은 이런 토릭 렌즈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주 빠르게 또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생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나중에 빨리빨리 해야 될 때 이제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되세요. 자, 뭐 C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각각 굴절력에 대해서 축 방향만 확인해 가지고 쓰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기억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를 전환을 할 때는 먼저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S 마이너스 C로 하기 위해서는 두 경선 중에서 더 큰 거를 기준으로, S 플러스 C를 하기 위해선 두 경선 중에서 좀 작은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S 마이너스 C가 통상적으로 쓰는 표기법이니까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경선 중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S 마이너스 C는 두 개 중에서 큰 거, 그죠? 그래서 S 플러스 2.75 이렇게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 방향을 적어주시는데 이 기준 축 방향이 이 경선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2.75가 어디 있죠? 지금 135축에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지금 결과적으로 빼가지고 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5에서 뭘 빼야지 1.50이 되느냐? C-1.25를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표현을 해봤지만 S-C 요거랑 동일한 표기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S 플러스 C로요. 자, S 플러스 C로 표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경선 중에서 어떤 거 기준으로 시작해야 된다 했죠? 두 개 중에서 작은 거, 그죠? 그러면은 S 플러스 1.50 디옵터. 이렇게 될 거고, 먼저 축 방향을 적어주세요. 1.50이 어디 있느냐? AX 45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S 플러스 1.50에서 지금 요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랑 더하기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2.75가 되죠? C 플러스 1.25 디옵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조금 빨리 해야 된다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 전환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빨리 전환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실린더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난시 양이기 때문에 표기 전환하는 것에 따라서 부호만 바뀌는 것이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을 충분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난시 같은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각 경선마다의 굴절력 값이 다르고 막막에 이제 결상되는 그 초선의 위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명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먼저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강주 경선 방향, 굴절이 가장 큰 경선이 어느 방향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방향이 있느냐, 직난시,
수평 방향에 있느냐, 도난시, 이 노조도 아닌 사축 방향에 있느냐, 산화시, 이렇게만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난시를 명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지금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난시의 형태는 정난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난시는 정난시랑 부정난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부정난시는 정말로 이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안 된다. 이 경선의 규칙성이 없는 불규칙성 때문에 이런 이제 뭐 토릭 렌즈로는 처방이 안 되고, 일부 뭐 원추각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정난시는 약한 정도의 부정난시는 핫 컨택트 렌즈로 처방이 가능할 수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야지만 이제 교정이 되는 그러한 눈이 이제 부정난시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저희가 교정을 할 때 이제 알아두어야 할 난시의 형태는 위에 있는 정난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 이제 정난시의 어떤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난시를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주경선의 방향, 강주경선의 방향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이름을 먼저 명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선의 위치를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초선의 위치가 망막을 기준으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망막을 기준으로 앞뒤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명명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단성 난시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초선이 있는데 하나가 망막에 걸린 형태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가 망막에 걸려 있고 다른 하나는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초선이 망막에 위치한, 경선이 아니고 초선이 망막에 위치한 그런 형태를 단성난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성난시가 있는데요. 복성난시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위에 그림을 제가 그려봤지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망막 기준으로 앞에 있느냐 혹은 뒤에 있느냐. 앞에 있으면은 골절력이 커서 이렇게 앞에 생길 텐데 이제 근시성인 거죠. 이러면은 성격이 똑같아요. 복성. 근데 근시성 난시인 거죠. 얘는 뒤에 있으니까 둘 다 성격이 똑같아요. 복성. 근데 뒤에 있기 때문에 원시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망막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이제 동일한 위치에 앞으로 몰려 있든가 뒤로 몰려 있던가 이렇게 해서 성격이 이제 같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복성 난시다. 근데 이제 앞에 있으면 근시성이고 뒤에 있으면 원시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성 난시, 잡성 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난시의 형태를 혼합성 난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난시를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단성 난시의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단성 난시라고 하면은 두 초선 중에 하나는 일단 망막에 결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나머지 하나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는 망막에 걸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보실게요. 지금 이 사람의 이제 굴절면에서의 굴절력 값이 다르네요. 난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직 방향은 플러스 60디옵터고요. 수평 방향은 59디옵터인 거죠. 저희 정시를 59디옵터라고 가정을 하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두 개 중에서 강주경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게 굴절력이 크죠? 이쪽 방향이 크잖아요. 강주경선이 수직 방향에 있네? 직난시. 이렇게 먼저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 겁니다. 직난시. 자, 그리고요. 굴절력이 얘가 정시보다 크잖아요. 60이라고 하면은 정시보다 1디옵터 크죠. 그럼 망막보다 앞에 결상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형태는 경선에 대해서 맺어지는 초선의 형태는 직교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60디옵터에 의해서 결상된 상은 여기 앞쪽에 전초선 수평 방향으로 맺혀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 있어서 굴절력이 가장 작은 약주경선은 여기 수평 방향이에요. 그리고 59디옵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59디옵터는 정시안에서의 굴절력 값이 망막에 결상되는 굴절력 값. 그러면 이 굴절면에서 굴절된 그 상은 어디에 결상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망막에 결상이 되겠죠. 단 형태가 이렇게 초선의 형태인데 요 수평에 대해서 직교한 수직의 형태로 초선이 결상이 됩니다. 망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초선이 되는데 어쨌든 두 초선 중에 한 초선이 망막에 걸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눈을 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성. 근데 나머지 하나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럼 뒤에가 근시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굴절력이 큰 강주경선의 방향이 수직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가서 직난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봐볼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보실 게 두 경선 중에서 굴절력 값이 보다 더 큰 경선, 강주경선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수평 방향에 있네? 도난시구나. 체크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초선을 그려주세요. 초선을 그리는데 강주경선이고 얘가 59보다 크기 때문에 망막 앞에 결상이 되겠네 하면서 그려주시는데 경선이랑 직교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약주경선에 의해서 결상되는 그 상을 그려주시는데, 지금 약주경선이 59디옵터잖아요. 59디옵터 정시랑 동일한에 망막의 결상이 되겠구나 하면서 망막에다 그냥 하나 탁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려주시는데 방향은 이 수직 방향과 직교되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망막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단성의 형태예요. 그죠? 단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죠? 앞쪽에 있잖아요. 근시성입니다. 근데 강주경선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죠? 수평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단성, 근시성, 도난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눈을 교정을 할 때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는지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정이라는 것은 이 비정시를 정시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굴절력이 59디옵터가 아닌 굴절력이 있는 쪽을 59디옵터로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위에 있는 쪽 눈을 교정하는 것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59디옵터잖아요. 교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망막에 결상이 됐기 때문에 이쪽 방향엔 굴절력을 갖다 가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굴절력이 제로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엔 굴절력이 59디옵터보다 어때요? 크잖아요. 그럼 59디옵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를 해주면 59디옵터가 될까요? 네. 빼기 1디옵터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디옵터. 이렇게 된 렌즈를 가지고 교정을 해주면 정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렌즈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렌즈가 되겠네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렌즈 이용하면 이 사람이 정시로 교정이 되는데, 이 렌즈 어떤 렌즈의 형태예요? 한쪽은 굴절력이 제로고 한쪽만 굴절력이 있는 렌즈, 원조 렌즈, 실린더 렌즈의 형태잖아요. 그럼 이 렌즈 한다 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C-1디옵터, 축 방향은 180도로 되어 있는 이런 원조 렌즈를 이용을 하면 이 사람은 정시로 교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성난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쪽 방향은 망막에 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 한쪽만 교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조 렌즈로 교정이 이제 되는 그러한 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원시를 또 예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교정하는 원리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눈, 지금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경선 방향에 있어서 강주경선이 어디 있느냐 먼저 확인해 주세요. 두 쪽 중에서 굴절력이 큰 경선, 이쪽이 더 크잖아요. 59디옵터, 그죠? 그럼 이쪽이 강주경선이 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이 강주경선이기 때문에 이름을 도난시 이렇게 이름 붙여주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 붙였고요. 자, 그 다음에 망막에 결상되는 초선을 한번 그려봐 주시는데, 자, 지금 59디옵터가 강주경선이었고, 근데 이 59디옵터는 정시와 같은 굴절력이기 때문에 망막의 결상이 되겠네요. 형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경선과 직교가 되는 수직의 형태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경선, 약조경선은요, 굴절력을 보니까 58디옵터예요. 59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망막부에서 뒤로 밀려서 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상이 됐어요. 수직 경선이기 때문에 결상이 될 때는 수평으로 이렇게 결상이 됐어요. 그래서 후초선으로 이렇게 결상이 됐는데, 역시나 두 초선 중에서 한 초선이 망막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단성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망막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원시성. 그 다음에 강주경선 방향이 어디 있었죠? 수평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도난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이것도 똑같죠.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경선에 있어서 강주경선이 어느 방향에 있지?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직난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초선을 그려주실 건데, 지금 강주경선 59디옵터는 망막에 이렇게 결상이 될 거예요. 수직경선은 수평의 형태로 이렇게 전초선이 이렇게 결상이 된 거 그림 그려주실 수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경선, 약주경선 58디옵터는 59보다 굴절력이 작기 때문에 망막 기준으로 뒤로 밀려가지고 결상이 될 텐데, 형태는 수평에 대해서 직교되게 수직으로 이렇게 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선 중에 한 초선이 망막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단성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있으니까 역시 원시성이고, 그 다음에 강주경선이 지금 어느 방향이었죠? 수직 방향이었죠. 직난시 이렇게 명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눈을 교정을 할 때요,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교정하실 때는, 자, 지금 수직 방향에는 지금 망막의 결상이 됐기 때문에 굴절력이 필요 없어요. 정시와 같은 굴절력이기 때문에 여기엔 굴절력이 필요가 없고, 수평 방향은 굴절력이 좀 부족해요. 59가 되기 위해서는 1이 더 필요해요. 그럼 수평 방향에만 플러스 1디옵터가 필요한 거죠. 요런 렌즈로 교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적어주시면 되죠. 한쪽 방향에만 굴절력이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원주 렌즈로 교정을 하시는 게 되는 거고, 적어주실 때 플러스 1디옵터 적어주시고 축 방향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축 방향은 굴절력이 제로인 방향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주 렌즈를 이용을 해서 교정이 되겠다. 정시로 교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복합난시, 혼합난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차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